羅生門、羅生門、芥川龍之介。ある日の暮れ方のことである。一人の下人が羅生門の下で雨止を待っていた。어느 날 해질녘의 일이다. 한 하인이羅生門 밑에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広い門の下にはこの男のほかに誰もいない。ただところどころ荷塗りの剥げた大きな丸柱にキリギリスが一匹止まっている。넓은 문 밑에는 이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저 군데군데 붉은 칠이 벗겨진 굵은 원기둥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 앉아 있다. 羅生門が朱雀王子にある以上は、この男のほかにも雨止をする一目傘やもみえ星がもう2、3人はありそうなものである。それがこの男のほかには誰もいない。羅生門이 주작대로에 있는 이상은 이 남자 외에도 비가 먹기를 기다리는 사초 삿갓을 쓴 여인과 검정 모자를 쓴 남자가 두세 명은 더 있을 법하다. 그런데 이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다. なぜかというと、この2、3年、京都には地震とか辻風とか火事とか飢饉とかいう災いが続いて起こった。そこで洛中のさびれ方は一通りではない。왜냐하면 지난 2, 3년 교토에는 지진이라든가 회오리바람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기근이라든가 하는 재해가 연달아 일어났다. 그래서 도성안이 쇠퇴해가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다. 규기によると、仏像や仏具を打ち砕いて、その荷がついたり、金銀の箔がついたりした木を炉端に積み重ねて、焚き木の城に売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옛 기록에 의하면 불상과 불구를 깨부수어 그 붉은 칠이 붙어있거나 금 은박이 붙어있거나 한 나무를 길가에 포개놓고 땔감 값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洛中がその始末であるから、羅生門の修理などはもとより誰も捨てて顧みるものがなかった。するとその荒れ果てたのを良いことにして孤리が住む、盗人が住む。도성안이 그 지경이니 라쇼몬의 수리따위는 애초에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보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그 몹시 황폐해진 틈을 타 여우 너구리가 산다. 도둑이 산다. とうとうしまいには引き取り手のない死人をこの門へ持ってきて捨てていくという習慣さえできた。そこで日の目が見えなくなると誰でも気味を悪がってこの門の近所へは足踏みをしない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마침내는 인수자가 없는 죽은 사람을 이 문으로 가져와 버리고 가는 관습까지 생겼다. 그래서 해가 지면 누구나 섬뜩해서 이 문 근처에는 걸음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その代わりまたカラスがどこからかたくさん集まってきた。昼間見るとそのカラスが何羽となく輪を描いて高いシビの周りを鳴きながら飛び回っている。그 대신 또한 까마귀가 어디선가 많이 몰려들었다. 낮에 보면 그 까마귀가 몇 마리랄 것도 없이 원을 그리며 높은 망새의 주위를 울며 날아다닌다. ことに門の上の空が夕焼けで赤くなるときにはそれがゴマを巻いたようにはっきり見えた。カラスはもちろん門の上にある死人の肉をついばみに来るのである。특히 문 위의 하늘이 저녁 노을로 붉어질 때면 그게 깨를 뿌린 듯이 또렷하게 보였다. 까마귀는 물론 문 위에 있는 시체의 살을 쪼아먹으러 오는 것이다. もっとも今日は刻限が遅いせいか、一羽も見えない。
ただところどころ崩れかかった。そうしてその崩れ目に長い草の生えた石段の上にカラスの糞が点々と白くこびりついているのが見える。다만 오늘은 시각이 늦은 탓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군데군데 무너지기 시작한, 그리고 그 무너진 틈에 긴 풀이 난 돌계단 위에 까마귀 똥이 점점이 하얗게 달라붙은 것이 보인다. 게닝와 나나당ある 石段の一番上の段に、洗いざらした紺の青の尻を据えて、右の方にできた大きなニキビを気にしながら、ぼんやり雨の降るのを眺めていた。하인은 7단 있는 돌계단의 맨 윗단에 색바랜 남색 겹옷의 끝자락을 깔고 앉아 오른쪽 볼에 난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며 멍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쿠샤와 사키, 게닝가 아마야미を待っていたと書いた。しかしゲニンは雨が止んでも格別どうしようというあてはない。普段ならもちろん主人の家へ帰るべきはずである。필자는 아까 하인이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나 하인은 비가 멎어도 특별히 어쩌자는 예정은 없다. 평소라면 물론 주인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ところがその主人からは4、5日前に暇を出された。前にも書いたように、当時京都の町は一通りならず衰微していた。今この下人が長年使われていた主人から暇を出されたのも、実はこの衰微の小さな余波にほかならない。그런데 그 주인은 4、5일 전에 하인을 해고했다. 앞에서도 썼듯이 당시 교토 시내는 눈에 띄게 쇠퇴해 있었다. 지금 이 하인이 오랜 세월 모셨던 주인에게 해고된 것도 실은 이 쇠퇴의 작은 여파일 뿐이다. だから下人が雨やみを待っていたというよりも、雨に振り込められた下人が行きどころがなくて途方に暮れていたという方が適当である。その上今日の空模様も少なからず、この平安朝の下人のセンティメンタリズムに影響した。그래서 하인이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기보다는 내리는 비에 갇힌 하인이 갈 곳이 없어 망연자실해 있었다 라고 하는 편이 적당하다. 게다가 오늘 날씨도 적지 않게 이 헤이안 왕조의 하인의 감상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猿の国下がりから降り出した雨はいまだに上がる景色がない。そこで下人は何を置いても差し当たり、明日の暮らしをどうにかしようとして、いわばどうにもならないことをどうにかしようとして、取り留めもない考えをたどりながら、さっきから朱雀王子に降る雨の音を聞くともなく聞いていたのである。오후 4시 지나서부터 내린 비는 아직껏 그칠 기미가 없다. 그래서 하인은 무엇보다도 당장 내일의 삶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더듬어가면서 아까부터 주작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무심결에 듣고 있었다. 雨は羅生門を包んで遠くからジャーッという音を集めてくる。夕闇は次第に空を低くして、見上げると門の屋根が斜めに突き出したイラカの先に重たく薄暗い雲を支えている。비는 라쇼몬을 휩싸며 멀리서부터 쏴 하는 소리를 모아온다. 땅거미에 점차 하늘은 낮아지고 올려다보니 문 지붕에 비스듬히 내민 용마루 끝이 묵직하고 어둑어둑한 구름을 떠받치고 있다. どうにもならないことをどうにかするためには手段を選んでいるいとまはない。選んでいれば随時の下か道端の土の上で飢え死にをするばかりである。
そうしてこの門の上へ持ってきて犬のように捨てられてしまうばかりである。어쩔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면 수단을 가릴 겨를이 없다. 가리다간 토단밑이나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뿐이다. 그러고서 이 문 위로 옮겨져 개처럼 버려질 뿐이다. 選ばないとすれば、下人の考えは何度も同じ道を展開した挙句に、やっとこの局所へ到着した。しかしこのすればはいつまでたっても結局すればであった。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나 같은 길을 배회한 끝에 가까스로 여기에 부닥쳤다. 그러나 이 하면은 어디까지나 결국 하면이었다. 下人は手段を選ばないということを肯定しながらも、このすればの型をつけるために、当然その後に来るべき盗人になるより他に仕方がないということを積極的に肯定するだけの勇気が出ずにいたのである。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하면을 매듭짓기 위해 당연히 그 뒤에 올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큼의 용기가 나지 않았다. 下人は大きな草目をして、それから大儀そうに立ち上がった。夕冷えのする京都はもう日よけが欲しいほどの寒さである。風は門の柱と柱との間を夕闇とともに遠慮なく吹き抜ける。荷塗りの柱に止まっていたキリギリスももうどこかへ行ってしまった。하인은 크게 재채기를 하고 나서 힘든 듯이 일어섰다. 저녁 냉기가 도는 교토는 이제 화롯불이 필요할 정도로 춥다. 바람이 문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땅거미와 함께 거리낌 없이 지나간다. 붉은 칠을 한 기둥에 앉아있던 귀뚜라미도 이제 어디론가 가버렸다. 下人は首を縮めながら山吹の風見に重ねた紺の青の肩を高くして門の周りを見回した。雨風の憂いのない、人目にかかる恐れのない、一晩楽に寝られそうなところがあれば、そこでともかくも夜を明かそうと思ったからである。하인은 목을 움츠리며 누런 호도리에 걸친 남색 겹옷의 어깨를 축히고 문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바람에 걱정이 없고 남의 눈에 띌 염려 없이 하룻밤 편하게 잘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서 어쨌든 밤을 새워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すると幸い門の上の廊へ上がる幅の広いこれも荷を塗ったはしごが目についた。上なら人がいたにしてもどうせ死人ばかりである。下人はそこで腰に下げた聖塚の太刀がさや走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がら、わらじょうりを履いた足をそのはしごの一番下の段へ踏みかけた。그러자 다행히 문 위에 누각으로 올라가는 폭이 넓은 이 역시 붉게 칠한 층계가 눈에 띄었다. 위라면 사람이 있더라도 어차피 죽은 사람뿐이다. 하인은 그래서 허리에 찬 싸구려 칼자루의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집신 신은 발로 그 층계 맨 아래단을 밟기 시작했다. それから何分かの後である。羅生門の廊の上へ出る幅の広いはしごの中段に一人の男が猫のように身を縮めて息を殺しながら上の様子を伺っていた。그러고서 몇 분인가 지나서다. 라쇼몬의 누상으로 나가는 폭넓은 층계 중단에서 한 남자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죽이며 위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牢の上から差す日の光がかすかにその男の右の方を濡らしている。
短いひげの中に赤く海を持ったニキビのある方である。下人は初めから、この上にいる者は死人ばかりだと高をくくっていた. 누상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남자의 오른쪽 뺨을 비추고 있다. 짧은 수염 속에 빨갛게 고름이 생긴 여드름이 난 뺨이다. 하인은 처음부터 이 위에 있는 건 죽은 사람뿐이라고 얕보고 있었다. それがはしごを2、3段登ってみると、上では誰か火を灯して、しかもその火をそこここと動かしているらしい。これはその濁った黄色い光が、隅々に蜘蛛の巣をかけた天井裏に揺れながら映ったので、すぐにそれと知れたのである。この雨の夜に、この羅生門の上で火を灯しているからは、どうせただのものではない。그런데 층계를 두세 단 올라와 보니 위에서는 누군가 불을 켜고 게다가 그 불을 이리저리로 옮기고 있는 것 같다. 이건 그 흐린 노란 빛이 구석구석 거미줄 친 천장에 흔들리며 비쳤기 때문에 금세 그렇다고 알 수 있었다. 이 비오는 밤에 이 라쇼머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건 어차피 평범한 자가 아니다. 下人はヤモリのように足をどん盗んで、やっと急なはしごを一番上の段まで這うようにして登り詰めた。そうして体をできるだけ平らにしながら、首をできるだけ前へ出して、恐る恐る牢の内を覗いてみた。하인은 도마뱀 붙이처럼 발소리를 숨기고 간신히 가파른 층계를 맨 윗단까지 기듯이 올라갔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납작하게 하면서 목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조심조심 누각 속을 들여다보았다. 見ると牢のうちには 噂に聞いた通りいくつかの死骸が無造作に捨ててあるが、日の光の及ぶ範囲が思ったより狭いので、数はいくつともわからない。ただ、おぼろげながら知れるのは、その中に裸の死骸と着物を着た死骸と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보니까 누각안에는 소문에 듣던 대로 시체 몇 구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데 불빛이 미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건 그 안에 벌거벗은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다. もちろん中には女も男も混じっているらしい。そうしてその死骸は皆、それがかつて生きていた人間だという事実さえ疑われるほど、土をこねて作った人形のように、口を開いたり手を伸ばしたりして、ゴロゴロ床の上に転がっていた。물론 안에는 여자도 남자도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시체는 모두 그것이 과거 살아있었던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흙을 반죽해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손을 뻗은 채 제멋대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しかも肩とか胸とかの高くなっている部分にぼんやりした日の光を受けて、低くなっている部分の影を一層暗くしながら永久に押しのごとく黙っていた。게다가 어깨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높은 부분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낮은 부분의 그림자를 한층 어둡게 하면서 영원히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었다. 下人はそれらの死骸の腐乱した周囲に思わず鼻を覆った。しかしその手は次の瞬間にはもう鼻を覆うことを忘れていた。ある強い感情がほとんどことごとくこの男の嗅覚を奪ってしまったからだ。하인은 그 시체들의 썩은 냄새에 무심코 코를 감쌌다. 그러나 그 손은 다음 순간에는 이미 코를 감싸는 걸 잊고 있었다.
어떤 강한 감정이 거의 모조리 이 남자의 후각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下人の目はその時初めてその死骸の中にうずくまっている人間を見た。ひわだ色の着物を着た、背の低い、痩せた、白髪頭の、猿のような老婆である。하인의 눈은 그때 비로소 그 시체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간을 보았다. 젓갈색 기모노를 입은 키가 작고 마른 백발의 원숭이 같은 노파이다. その老婆は右の手に火を灯した松の木切れを持って、その死骸の一つの顔を覗き込むように眺めていた。髪の毛の長いところを見ると、多分女の死骸であろう。그 노파는 오른손에 불 밝힌 관소를 들고 한 시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을 보니 아마 여자의 시체일 것이다. 下人は6分の恐怖と4分の好奇心とに動かされて、ジャンジは息をするのさえ忘れていた。吸気の汽車の語を借りれば、頭身の身も太るように感じたのである。하인은 육칼의 공포와 사할의 호기심에 이끌려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옛 기록에 적힌 말을 빌리자면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이 느꼈다. すると老婆は松の木切れを床板の間に刺して、それから今まで眺めていた死骸の首に両手をかけると、ちょうど猿の親が猿の子のしらみを取るように、その長い髪の毛を一本ずつ抜き始めた。髪は手に従って抜けるらしい。그러자 노파는 관솔불을 마루판 틈에 꽂고 나서 지금까지 바라보던 시체 머리에 양손을 대고는 마치 원숭이 어미가 원숭이 새끼의 이를 잡듯이 그 긴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을 따라 뽑히는 모양이다. その髪の毛が一本ずつ抜けるのに従って、下人の心からは恐怖が少しずつ消えていった。そうしてそれと同時に、この老婆に対する激しい情緒が少しずつ動いてきた。그 머리카락이 하나씩 뽑힘에 따라 하인의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가 조금씩 생겨났다. いや、この老婆に対すると言っては語弊があるかもしれない。むしろあらゆる悪に対する反感が1分ごとに強さを増してきたのである。아니, 이 노파에 대한이라고 해서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온갖 악에 대한 반감이 1분마다 강도를 더해왔다. この時、誰かがこの下人に、さっき門の下でこの男が考えていた飢え死にをするか盗人になるかという問題を改めて持ち出したら、おそらく下人は何の未練もなく飢え死にを選んだことであろう。이때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아까 문 밑에서 이 남자가 생각했던 굶어 죽을 것이냐 도둑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새삼스럽게 꺼낸다면 아마 하인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굶어 죽기를 택했을 것이다. それほどこの男の悪を憎む心は老婆の床に刺した松の木切れのように勢いよく燃え上がり出していたのである。 그만큼 이 남자의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마루에 꽂은 관솔불처럼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下人にはもちろんなぜ老婆が死人の髪の毛を抜くかわからなかった。したがって合理的にはそれを善悪のいずれに片付けてよいか知らなかった。 하인은 물론 왜 노파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는
그것을 선하게 어느 쪽으로 정리해야 좋을지 몰랐다. しかし下人にとっては、この雨の夜に、この羅生門の上で、死人の髪の毛を抜くということが、それだけですでに許すべからざる悪であった。もちろん下人は、さっきまで自分が盗人になる気でいたことなどは、とうに忘れていたのである。그러나 하인에게는 이 비오는 밤에 이 라쇼몬 위에서 죽은 이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건 그것만으로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하인은 아까까지 자기가 도둑이 될 생각을 했던 것 따위는 이미 잊고 있었다. そこで下人は両足に力を入れていきなりはしごから上へ飛び上がった。そうして聖塚の太刀に手をかけながら大股に老婆の前へ歩み寄った。老婆が驚いたのは言うまでもない。그래서 하인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냅다 층계에서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싸구려 칼자루에 칼에 손을 얹으며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놀란 건 말할 것도 없다. 老婆は一目下人を見ると、まるで石弓にでも弾かれたように飛び上がった。おのれどこへ行く? 노파는 언뜻 하인을 보자 마치 활시위에서라도 튕긴 듯 펄쩍 뛰어올랐다. 야이, 어딜 가? 下人は老婆が市街につまずきながら、慌てふためいて逃げようとする行く手を塞いで、こう罵った。老婆はそれでも下人を突き抜けて行こうとする。下人はまたそれを生かすまいとして押し戻す。二人は市街の中でしばらく無言のままつかみ合った。하인은 노파가 시체에 차이며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욕을 퍼부었다. 노파는 그래도 하인을 밀어젖히고 가려고 한다. 하인은 또 그걸 못 가게 하려고 되밀었다. 둘은 시체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드자비했다. しかし勝敗は初めから分かっている。下人はとうとう老婆の腕を掴んで無理にそこへねじ倒した。ちょうど鶏の足のような骨と皮ばかりの腕である。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뻔했다. 하인은 마침내 노파의 발을 잡고 억지로 거기에 비틀어 넘어뜨렸다. 마치 닭다리 같은 뼈와 살가죽뿐인 팔이다. 何をしていた? いえ、言わぬとこれだぞ。下人は老婆を突き放すと、いきなり太刀の鞘を払って、白い鋼の色をその目の前へ突きつけた。けれども老婆は黙っている。뭐라고 있었나? 말해. 말하지 않으면 이거야. 하인은 노파를 내치더니 갑자기 칼을 뽑아 하얀 강철의 색을 그 눈앞에 들이댔다. 하지만 노파는 입을 다물고 있다. 両手をわなわな震わせて肩で息を切りながら目玉がまぶたの外へ出そうになるほど見開いて押しのようにしゅうねく黙っている。양손을 덜덜 떨며 어깨로 숨을 헐떡이며 눈을 눈알이 눈꺼풀 밖으로 나올 정도로 크게 뜨고 벙어리처럼 끝끝내 입 다물고 있다. これを見ると下人は初めて明白にこの老婆の生死が全然自分の意志に支配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識した。そうしてこの意識は今まで険しく燃えていた女王の心をいつの間にか冷ましてしまった。이를 보자 하인은 비로소 명백하게 이 노파의 생사가 완전히 자기 의지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지금까지 매섭게 타오르던 증오심을 어느새 식혀버렸다. 後に残ったのはただある仕事をして
それが円満に成就した時の安らかな得意と満足とがあるばかりである。そこで下人は老婆を見下ろしながら少し声を和らげてこう言った。뒤에 남은 건 그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을 때의 편안한 의기양양과 만족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약간 목소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다. 올해와 개비の長の役人などではない。今しがたこの門の下を通りかかった旅の者だ。だからお前に縄をかけてどうしようというようなことはない。ただ、今自分この門の上で何をしていたのだか、それを俺に話しさえすればいいのだ。나는 포도청 관리가 아니다. 방금 이 문 밑을 지나던 나그네다. 그러니 너를 밧줄로 묶어 어쩌자는 건 아니다. 다만 이 시각에 이 문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나한테 말만 하면 된다. すると老婆は見開いていた目を一層大きくしてじっとその下人の顔を見守った。まぶたの赤くなった肉食鳥のような鋭い目で見たのである。그러자 노파는 크게 뜨고 있던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가만히 그 하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눈꺼풀이 붉어진 육식조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보았다. それからしわでほとんど花と一つになった唇を何かものでも噛んでいるように動かした。細い喉で尖った喉仏の動いているのが見える。その時、その喉からカラスの鳴くような声があえぎあえぎ下人の耳へ伝わってきた。그리고는 주름살로 거의 코와 하나가 된 입술을 뭔가 먹을 거라도 씹는 것처럼 움직였다. 가는 목에서 뾰족한 울대뼈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 그때 그 목구멍에서 까마귀가 우는 듯한 목소리가 헐떡이며 하인기에 전해져 왔다. この髪を抜いてな。この髪を抜いてな。かつらにしようと思うたのじゃ。下人は老婆の答えが存外平凡なのに失望した。そうして失望すると同時に、また前の女王が冷ややかな侮蔑と一緒に心の中へ入ってきた。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카바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인은 노파의 답이 의외로 평범해서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하는 동시에 또 아까의 증오가 싸늘한 모멸과 함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するとその景色が先方へも通じたのであろう。老婆は片手にまだ死骸の頭から奪った長い抜け毛を持ったなり、引きのつぶやくような声で口ごもりながらこんなことを言った。그러자 그 기색이 상대방에게도 통했을 것이다. 노파는 한 손에 아직 시체의 머리에서 탈취한 긴 머리카락을 쥔 채로 두꺼비가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우물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なるほどな。死人の髪の毛を抜くということはなんぼ悪いことかもしれぬ。じゃが、ここにいる死人どもは皆そのくらいなことをされてもいい人間ばかりだぞよ。現在、わしが今髪を抜いた女などはな、蛇を四寸ばかりずつに切って干したのを、干し魚だと言うて、縦脇の賃へ売りにいんだわ。물론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건 몹시 나쁜 일이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의 일을 당해도 될 인간들 뿐이야. 지금 내가 머리를 뽑은 여자 따위는 뱀을 4치씩 잘라 말린 걸 건어라며 동군 경호처에 팔러 다녔어.
えやみにかかって死ななんだら、今でも売りにんでいたことであろう。それもよ、この女の売る干しをは味がよいと言うて、立脇どもが欠かさず裁量に買っていたそうな。わしはこの女のしたことが悪いとは思うていぬ。せねば飢え死にをするのだって仕方がなくしたことであろう。역병에 걸려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팔러 다녔을 거야. 게다가 이 여자가 파는 건어는 맛이 좋다고 해서 호위병들이 빠짐없이 반찬으로 샀다잖아. 나는 이 여자가 한 짓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짓이겠지. 사례봐.今またわしのしていたことも悪いこととは思わぬぞよ。これとてもやはりせねば飢え死にをするだって仕方がなくすることじゃわいの。じゃてその仕方がない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この女は大方わしのすることも多めに見てくれるであろう。老婆はだいたいこんな意味のことを言った。그러니 지금 또 내가 하던 짓도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역시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걸 잘 알던 이 여자는 아마 내가 하는 짓도 너그럽게 봐주겠지. 노파는 대충 이런 뜻의 말을 했다. 下人は太刀を鞘に収めてその太刀の塚を左手で押さえながら、冷然としてこの話を聞いていた。もちろん右の手では赤く頬に海を持った大きなニキビを気にしながら聞いているのである。하인은 칼을 칼집에 넣고 그 칼자루를 왼손으로 누르며 차분하게 이 말을 듣고 있었다. 물론 오른손으로는 빨갛게 뺨에 걸문 큰 여드름을 만지며 듣고 있다. しかしこれを聞いているうちに下人の心にはある勇気が生まれてきた。それはさっき門の下でこの男には欠けていた勇気である。そうしてまたさっきこの門の上へ上がってこの老婆を捕らえた時の勇気とは全然反対な方向に動こうとする勇気である。그러나 이를 듣는 중에 하인의 마음에는 어떤 용기가 생겨났다. 그건 아까 그 문 밑에서 이 남자에게는 없던 용기이다. 그리고 또 아까 이 문 위로 올라와 이 노파를 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용기이다. 下人は飢え死にをするか盗人になるかに迷わなかったばかりではない。その時のこの男の心持ちから言えば、飢え死になど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考えることさえできないほど意識の外に追い出されていた。하인은 이제 굶어 죽네, 도둑이 되네로 망설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다. 그때 이 남자의 심정으로 말하면 굶어 죽는 것 따위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 밖으로 쫓겨나 있었다. きっとそうか。老婆の話が終わると、下人はあざけるような声で念を押した。そうして一足前へ出ると、不意に右の手をニキビから離して、老婆の襟髪をつかみながら噛みつくようにこう言った。틀림없이 그렇겠지. 노파의 말이 끝나자 하인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서자 갑자기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고 노파의 목덜미를 잡으며 물어뜯듯이 이렇게 말했다. では俺が被剥をしようと恨むまいな。俺もそうしなければ飢え死にをする体なのだ。그럼 내가 벗겨가도 원망하지 않겠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야.
芸人は素早く老婆の着物を剥ぎ取った。それから足にしがみつこうとする老婆を手荒く死骸の上へ蹴倒した。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기모노를 벗겨냈다. 그리고는 다리에 매달리려는 노파를 거칠게 시체 위로 걷어차 쓰러뜨렸다. 하시고노 구치마데와 와즈카니 고호우 가조에루 바카리 데아르. 게닝와 하기토tta 히와다이로노 기모노 와키니 가까에때 마타다쿠마니 기우나 하시고 요루노 소코에 가케오리다. 층계 출구까지는 고작 5걸음을 셀 정도이다. 하인은 빼앗은 젓갈색 기모노를 옆구리에 끼고 순식간에 가파른 층계를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다. しばらく死んだように倒れていた老婆が死骸の中からその裸の体を起こしたのはそれから間もなくのことである。老婆はつぶやくようなうめくような声を立てながらまだ燃えている火の光を頼りにはしごの口まで張っていった。 한동안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노파가 시체 속에서 그 벌거벗은 몸을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노파는 중얼거리는 듯한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아직 타고 있는 불빛을 의지해 층계 출구까지 기어갔다. そうしてそこから短い白髪を逆さまにして門の下を覗き込んだ。外にはただ黒々とたる夜があるばかりである。下人の行方は誰も知らない。 그리고 거기서 짧은 백발을 거꾸로 하고 문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밖에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있을 뿐이다.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